특히 어떤 성분들이 올해 주목을 받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K 스킨케어의 라이벌은 피부과가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25년이 웜한 컬러들이 유행이었다면은 야, 웜 이제 질렸어. 쿨이 돌아온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만 모르는 유행템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에는 과연 어떤 트렌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오늘 한번 쓱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킨케어의 트렌드. 특히 어떤 성분들이 올해 주목을 받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K-뷰티 스킨케어는 피부과의 꿈을 꾼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 2025년 해가지고 PDRN 성분이 되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피부과에서 시술을 하던 성분을 스킨케어로 옮겨온 그런 제품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전에도 엑소점을 화장품에 넣었습니다 하는 제품들은 되게 많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뭐 브리스킨에서 나오는 앰플류 이런 것도 되게 인기가 많았었는데 엑소점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이 최근 들어서 판매율이 굉장히 늘었다고 해요. 그리고 2025년 동안에 유행했던 PDRN 성분 화장품들은 이제는 거의 뭐 스페셜이 아니라 일상 속으로 꽤 많이 들어온 제품이 되었죠. 스킨케어의 성분 트렌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5, 6년 전, 10년 전에 뭐 인진쑥 이런 거 유행했던 거 기억나시죠? 인진쑥, 시카 이런 식물유래 성분들이 확 한번 유행을 했다면은 이제는 메디컬 트렌드가 그대로 스킨케어로 옮겨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진쑥, 시카 등을 비롯한 식물유래 성분들과 메디컬 성분 트렌드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화장품에 대해서 더욱더 즉각적인 효과를 누리고 싶어 한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K 스킨케어의 라이벌은 피부과가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엑소존 PDRN 이외에도 이제는 어려운 이름의 성분들도 K-뷰티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스킨 부스터의 성분들도 굉장히 다양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양한 스킨 부스터 주사들의 성분이 스킨케어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2026년에 기대되는 트렌드로는요, 셀프 뷰티 트렌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뷰티 살롱, 미용실을 좀 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고물가 시대가 되어가지고 더욱더 저렴한 뷰티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가 높아지면서 첫 번째, 미용실 비용을 줄이기도 하고 두 번째, 시간 비용을 줄이기도 하기 때문에 집에서 내가 직접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집에서 하던 살롱 케어라면은 주기적으로 하는 새치 염색을 직접 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였다면은 이제는 워낙 가정용 제품들도 잘 나오고 또 안전하게 나오고 사용하기도 간단하게 나와서 더욱더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시술들을 집에서 직접 할 수 있게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눈썹 염색 이런 거 요즘 가정용 키트가 진짜 잘 나와요. 그리고 속눈썹 펌이라든지 네일 아트 셀프로 오호라 기타 등등 뭐 스티커 붙이면 지낼만 하잖아요. 너무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홈살롱 케어가 되게 큰 장르로 발돋움할 것 같다. 대한민국이 고물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전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원체 물가가 비싼 북유럽 같은 데서 그러듯이 간단한 커트, 애기들 머리 정리하는 거 정도는 집에서 바리깡 사서 엄마가 애기들 머리 커트해주고 내가 직접 미용 가위 사가지고 앞머리 자르고 요러는 분들이 꽤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프로페셔널로서 미용 업계에서 일하시던 분들도 나름의 또 생존 전략이 필요하겠죠. 이제 프로 미용인들은 전반적으로 이 사람한테 맞춘 토탈 이미지 컨설팅 서비스까지도 제공할 수 있어야 경쟁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거를 그대로 해준다 라기보다는 손님은 얼굴형은 이렇고 피부톤은 이렇고 하니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시술 후루룩 들어가서 짜잔 대변신 그 정도의 안목과 손님에 대한 맞춤형 제안을 원할 것이다. 이거는 헤어쌤들 아니더라도 모든 미용인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피부관리 쌤들도 홈케어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레벨의 이 사람 개인에게 맞춘 토탈 케어를 제공하는 분이 앞으로 더 경쟁력이 생기실 것 같다. 그런 분한테 우리 고객들은 더욱더 가고 싶다. 그리고 이 셀프 뷰티, 메디컬 뷰티의 연장선으로 뷰티 디바이스가 어마어마하게 더 큰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뷰티 디바이스도 옛날에는 그냥 피부 미용 기기 이렇게 퉁쳐져서 얘기를 했었다면은 이제는 나의 목적성에 따라서 디바이스를 골라 잡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 나의 추구 노선과 맞는 디바이스를 고르는 게 너무나 중요해졌고 디바이스의 트렌드 또한 역시 스킨케어와 마찬가지로 메디컬에서 가져온 그런 기술들이 더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살롱 케어를 도와주는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정말 2026년에 더욱더 발돋움할 것 같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중국산 프리몰드 제품들이 있어요.
중국의 공장에서 우리는 이런 제품 그냥 민자로 납품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니네 브랜드명 인쇄해가지고 알아서 팔아. 그런 제품들도 많을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A 제품과 B 제품이 완전히 똑같은 건데 브랜드명이 다른 채로 판매가 되는 그런 제품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국산 저품질 프리몰드 제품들을 알아보는 눈이 생겨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 눈을 키우나 회사원의 이 채널을 보면 되지?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한국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도 더 커지고 있는데 그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회사가 메디큐브가 아니겠어요? 메디큐브 is the next 아모레가 될 것인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메디큐브 디바이스는 잘 안 쓰지만은 메디큐브가 K뷰티 특히 디바이스의 해외 시장을 개척해주고 있는 존재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메디큐브가 K뷰티 디바이스의 최전선에서 시장을 개척해주면은 좋은 디바이스들이 해외에서 더 알려지고 K뷰티의 디바이스 시장이 더 크게 발돋움할 수 있도록 메디큐브에서 참 길을 터주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K뷰티의 수출액이 2025년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참는 일본산 아닌 수입산 화장품은 한국제 화장품이고요. 시세이도 역대 최초로 최고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5천억이랬나 뭐 그렇대요, 적자가. 이런 와중에 K뷰티의 주시장이 미국, 유럽 이런 잘 사는 동네들로 옮겨가면서 아직 아마존 시장 같은 데서는 K뷰티가 가성비템으로 사랑받고 있지만은 K뷰티의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니즈는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일본 시장의 예를 들어보면요. K뷰티가 어떻게 일본 시장에서 스킨케어, 심지어 디바이스까지 신뢰를 얻게 되었는가? 제일 처음 K뷰티가 들어갈 때는 마스크팩, 한 장당 가격이 저렴해서 정 피부에 안 맞으면 다음부터 안 쓰면 그만인. 그리고 그때 마스크팩들은 성분적 차별성 이런 거라기보다는 팬더 그림 그려져 있는 마스크팩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 거 그냥 재미로써 한번 쓰고 마는 그런 제품들이 유행이었다고요. 그 다음 일본 시장에서 인기를 얻었던 것들이 입술, 눈 반짝이 이런 거였습니다. 얼굴 전체에 쓰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뭐 저렴한 가격에 한번 사볼 만한 거 이런 색조 제품들로 옮겨왔고 색조 제품에서 K뷰티가 괜찮았으니까 그 다음에 터져준 게 쿠션이라는 너무나도 편리한 K뷰티 특유의 베이스 제품이라든지 베이스를 쓰고 나니까 사람들이 또 K뷰티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가지고 스킨케어도 찾게 되고 스킨케어 써보니까 또 좋아서 큰 돈 주고 디바이스까지 살 수 있게 되었다. 요게 이제 일본 시장에서 있었던 K뷰티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는 과정이었는데요. 10년, 20년 전에 K뷰티가 처음 들어갈 때 비비크림 팔고 막 팬더 마스크팩 팔고 요런 때에는 동방신기 카라 소시 팬들이었던 10대, 20대들이 K뷰티를 사보고 요런 시장이었는데 애들 금방 큰다.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30, 40대가 되면서 드디어 단가 높은 디바이스까지 골라 잡을 수 있게 되었는데 나이 먹으면서 벌이도 생기고 주머니도 두둑해진 일본의 K-팝 팬들이 지금 찾는 게 뭔지 아세요? 조금 가격 나가더라도 30, 40대인 내가 쓰기 좋은 프리미엄 스킨케어 K뷰티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종종 교류하는 나가이 카오리쌤, 오다기리 히로쌤 이런 분들이 그런 타깃의 이제 트렌드 리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가이 카오리쌤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저한테 묻는 게 그거였어요. 나가이 카오리쌤 시청자들은 가격대가 조금 나가더라도 진짜로 좋은 것을 원한다. K뷰티에서 백화점 화장품으로 진짜 좋은 거를 나한테 알려줘 였거든요. 그때 제가 연작 데려가드리고 뽀아레 데려가드리고 헤라 이런 데 이렇게 데려가드렸더니 이것이 럭셔리한 K뷰티구나를 느끼고 사서 가셨지요. 이런 식으로 조금 비싸더라도 진짜 좋은 K뷰티를 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K뷰티에서 이제 올리브영의 가격대 말고도 비싸더라도 제대로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맞춰줄 수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026년 트렌드는 전신자차입니다. 자차를 우리가 얼굴에만 발랐잖아요. 자외선이 우리의 외적 노화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심지어 목에도 잘 안 바르고 다녔다 이거야. 그래서 목에 주름이 생기고 목이 늙고 있다.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줄 부위별 타겟팅 자차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년 365일 건조하고 1년 365일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손 피부를 위한 자외선 차단 핸드크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부위를 위한 다양한 텍스처의 자외선 차단제가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텍스처가 다양해지는 거는 단순 크림이나 로션, 에센스 제형 이런 거 말고도 간단하게 후루룩 할 수 있는 파우더형 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제형의 자차들이 새록새록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년에 메이크업 트렌드는 어떻게 될까 미리 예상을 해보면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메이크업은 패션의 트렌드랑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서 패션 트렌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트렌드의 파편화인 것이다. 제 아무리 2025년 동안 모카무스 메이크업, 토스트 메이크업 이런 게 유행했어도 나는 나의 길을 가는 분들 너무나 많았을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패션 트렌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는 나만 모르는 유행템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라부부처럼. 여튼 전문 기관들에서 2026년에 이런 트렌드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요, 쿨이 돌아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쿨 블루라든지 트랜스포머티브 틸 이런 색깔들, 그리고 팬톤에서도 2026년 올해의 컬러로 뽑은 게 클라우드 댄서라는 요런 색이라고 합니다. 베이지 아이보리 이쪽 아니고 조금 그레이시하면서도 포근한 그런 화이트 컬러인데요. 뭐 여튼 통틀어서 2025년이 약간 모카무스로 대표되는 구운 웜한 컬러들이 유행이었다면은 2026년은 야 웜 이제 질렸어, 쿨로 가자, 요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메이크업에서는 이제 프로스티 메이크업이 올 것이다 라고도 합니다. 프로스티 메이크업이 뭐냐면은 설이 맞은 메이크업이다. 차갑고 광택 도는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을 프로스티 메이크업이라고 하는데, 라벤더, 화이트 많이 도는 연한 블루, 화이트, 그레이 이런 색상을 써가지고 조금 차갑고 갈치광 이런 느낌 나면서 입술에는 펄 들어간 그런 메이크업이 또 2026년 온다고 합니다. 물론 최근 몇 년 동안에 Y2K 트렌드에서도 실버, 화이트, 라벤더 이런 컬러들 많이 썼었지만은 2026년의 트렌드 차별점은 무엇이냐? 그레이시하면서 갈치광이 나야 된다네. 시크한 그런 느낌으로 소화하는 쿨 블루 메이크업이 앞으로 올 것 같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쿨 블루와 대비되는 트렌드가 2026년에 또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바로 뱀프 로맨틱 룩이랍니다. 뱀프 로맨틱 룩이 고딕한 느낌을 많이 넣은 룩인데요. 애프터 다크 뷰티 뭐 이런 이름으로 네일도 시커멓게 하고 눈 화장 좀 진하게 하고 입술도 자주색 이렇게 탁 바르는 게 또 온라인의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 몇 년 동안 뭐 과즙 메이크업 이런 거 하면서 맑고 투명한 빨강을 이제 볼 이런 데다가 올렸었다면은 짙은 메이크업 쪽으로 가는 그런 트렌드도 감지되고 있다. 이제 나 메이크업 했어요 하는 룩도 뱀프 메이크업으로 나오면서 쿨 블루라는 트렌드도 있으면서 멀멀 원 컬러 메이크업 트렌드도 앞으로 갈 것 같다. 그래서 패션 혹은 메이크업 이런 트렌드는 마이크로 트렌드로 자기 노선 잘 찾아가는 게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다. 원톤 메이크업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떠오르는 제품이 멀티유즈 제품입니다. 립이랑 치크랑 둘 다 쓸 수 있어요 하는 템들은 워낙 많죠. 뭐 퀴를 비롯해서 크림 치크들, 그리고 어차피 데일리 메이크업은 립이랑 치크 색깔 좀 맞추거나 뭐 아이섀도우랑 치크랑 색깔 맞추거나 이런 식으로 원톤 혹은 투톤 정도 사용하는 게 데일리 메이크업이잖아요. 어차피 같은 색깔 쓸 거면은 한 제품으로 한 방에 미니멀한 메이크업 단계로 가는 게 편하기도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멀티유즈 제품들 앞으로 좀 더 나올 것 같다. 2026년 어떤 트렌드가 있을까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살면서 뭐 모든 트렌드 다 내 거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당신만의 노선을 가십시오. 당신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당신의 트렌드입니다. 다만 스킨케어 이런 트렌드에서는 우리가 소비자로서 더 똑똑해져야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회사원 A채널 우리가 같이 똑똑한 소비자로 2026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컨텐츠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2026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빠잉!